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이번 6월 소띠 여러분의 재물운이 폭발할 결정적 기회가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혹시 지난 봄 내내 열심히 달렸는데도 통장은 그대로, 마음은 허전하셨나요? 그렇다면 이번 영상에 집중해 주세요. 특히 금전 걱정에 밤잠 설쳤거나 멈춰선 커리어에 답답함을 느꼈다면 올여름이 인생 그래프를 꺾어 올릴 최고의 시즌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흉일과 길일, 행운의 숫자와 색, 방향을 콕 짚어 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가능하면 2번 이상 돌려보시면 잠재의식까지 각인돼 효과가 배가 됩니다. 지금 배경으로 777세의 주파수가 흐르고 있으니 집중이 어려울 때도 틀어만 두셔도 재물운이 자연스럽게 상승하는 경험을 느낄 수 있으니 편안한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또 여러분의 이번 달 소원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 소망이 모이면 실현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두시면 월별 소띠 운세와 재물 특집을 누구보다 빨리 받아보실 수 있고 지인과 공유하면 긍정 에너지가 배가 됩니다. 왼쪽 아래 태그된 제품은 일상에서 기운을 더 키우는 아이템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만 확인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2025년 6월 소띠 운세 흐름과 반드시 기억해야 할 날짜를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이번 달 소띠 운세 흐름을 먼저 이야기할게요. 을사년 6월은 목의 기운이 불 속에서 다시 돋아나는 시기로 볼 수 있어요. 불타오르는 여름 해가 초록 이파리를 더욱 깊은 색으로 만들듯이 내면의 잠재력을 빠르게 성장시키는 불과 목의 공존이 특징이죠. 지난 봄에 뿌려둔 씨앗이 땅속에서 힘을 비축했듯이 이번 달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하지만 속에서는 큰 변화의 싹이 움트고 있어요. 특히 소띠에게는 잔잔한 호수에 물결이 일듯 차분한 가운데 돌연 번쩍이는 기회가 찾아올 수 있는 달이에요. 하루는 아무 일 없던 일상이었는데 밤사이 전화 한 통이나 메일 한 줄로 판도가 뒤집힐 정도로 극적인 전환점이 열릴 수 있답니다. 그 기회는 낯익은 사람을 통해 돌아오기도 하고 잠시 잊었던 연락처에서 울리는 메시지로 오기도 해요. 하지만 모든 소띠가 그 문을 자동으로 통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 관찰력과 부지런함이 필수예요. 친구나 동료와의 대화에서 실마리가 튀어나오고 그 작은 단서가 일주일 뒤에 재물이나 명예로 연결될 수 있으니 귀를 열어두세요. 이번 달 핵심 키워드는 재등장 예기치 못한 돌발 수입, 그리고 내실 다지기예요. 마지막 키워드는 특히 중요해요. 안정적인 흐름 속에서도 욕심이 지나치면 약간의 균열이 생겨버릴 수 있거든요. 쉽게 예를 들어 마음 급해진 나머지 원금의 절반 이상을 단기 고위험 상품에 몰빵해 버리거나 무리한 다이어트를 시도해 체력 저하로 번아웃을 겪는 일이 대표적인 예죠. 따라서 큰 그림을 그리되 하루하루는 꾸준함으로 채우는 태도가 필요해요. 소띠 특유의 인내심과 근면성이 이번 달에는 금광을 파내는 곡괭이와 같은 역할을 해요. 깊고 느리지만 확실하게 캐 나가야 최종적으로는 누구보다 반짝이는 원석을 손에 넣을 테니까요. 이 원칙을 지키면 금전과 명예가 손에 잡히는 달이 되리라 봐요. 원대한 계획이 있더라도 조바심은 넣어둬야 할 시점이에요. 이번 달 금전운과 재물운을 살펴볼게요. 초중반에는 지출이 다소 늘어나지만 소비의 질이 좋아서 나중에 든든한 자산이 될 가능성이 커요. 예를 들어 오래된 컴퓨터를 교체하거나 가족 건강 검진을 예약하는 식의 투자 지출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건강은 백만 금보다 값지다 라고 하죠. 이 시기에 받은 건강검진 결과가 일찍 위험 신호를 알려줘서 병원비를 크게 아끼게 되는 분이 실제로 있을 거예요.
얼마 전 상담했던 신축생 구독자님은 위 내시경에서 조기 증상을 발견해 간단히 처방만 받고 큰 수술을 피하셨거든요. 이런 지출은 단기적으로 통장을 가볍게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생산성을 올려줘서 수입 증대에 기여하니 괴념치 마세요. 6월 10일 전후에 갑작스러운 외부 수입 소식이 들릴 수 있는데 소송 판결이나 보험 환급처럼 잊고 있던 돈이 돌아오는 시기예요. 오래된 적금해지 환급금이 통장에 들어올 수도 있고 입금되자마자 예비비로 빼두면 다음 주에 있을 세금 고지서를 여유 있게 처리할 수 있어요. 다만 6월 27일에서 29일 사이에는 과도한 충동 구매를 조심해야 해요. 특히 소셜미디어 광고에 뜬 고가 가전이나 최신형 스마트폰이 눈에 밟힌다면 일단 3일만 더 생각하고 결정하세요. 이때 신제품을 샀다가 한 달 안에 가격이 떨어지면 그만큼 아쉬움이 쌓여 마음도 지갑도 동시에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까요. 그 기간에 쓴 돈은 필요 이상의 대체 비용을 유발해요. 반대로 6월 18일, 23일, 24일에는 여분의 현금이 들어올 수 있어요. 비트코인과 같은 변동성 큰 자산을 단기 매도해 차익을 실현할 수도 있고 집에 잠자던 오래된 레코드판을 중고 시장에 내놓았는데 희귀판이라 생각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될 수도 있어요. 이때 들어온 돈은 저축 계좌보다는 자기 개발을 위한 교육비나 장기 ETF 같은 중위험 상품에 배분하면 좋아요. 실제로 지난해 같은 시기에 이 방법으로 배분한 분이 연말에 배당 수익과 경력 상승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던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 이번 달 기회가 생기면 과감하되 계획적인 분산이 답이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다음으로 건강운을 볼까요? 소띠는 원래 체력과 인내력이 강하지만 이번 달에는 위장과 허리 부위에 신호가 오기 쉬워요. 특히 40대 중반 이후라면 허리 근육이 뭉치거나 속쓰림이 반복될 수 있어요. 이 나이대는 회사 업무와 집안일이 겹쳐서 제대로 누워 쉬는 시간이 부족하죠.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 직장인은 30분에 한 번씩 목과 허리를 쭉 펴는 스트레칭을 꼭 실천하세요. 실제로 개축생 의뢰인 한 분이 알람을 맞춰 두고 하루 6번 스트레칭을 하면서 만성 요통에서 벗어났답니다. 60대 이상 시청자라면 혈압과 혈당 체크를 변덕스러운 장마철, 기압 변화 직전에 한 번 더 하는 것이 좋겠어요. 장마철에는 기압이 낮아지면서 혈관이 팽창되고 혈압이 일시적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급상승하기 쉬워 부정맥을 유발하기도 해요. 무릎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면 장마철 미끄러운 길에서는 우산보다 튼튼한 양산 겸용 지팡이를 쓰는 것도 방법이에요. 또한 반찬 가짓수를 줄이고 오랜만에 된장국에 제철 호박을 듬뿍 넣어 보세요. 된장 속 유산균과 호박의 베타카로틴이 장 기능을 살려 위장 부담을 덜어줄 거예요. 반대로 건강운이 가장 좋은 구간은 6월 12일에서 19일 사이예요. 이 기간에는 가벼운 등산이나 자전거로 땀을 내면 기운이 원활히 돌고 독소가 빠져나가서 몸이 한층 가벼워질 거예요. 몸과 마음이 동시에 정화되면 재물운도 상승하니 일석이조죠.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스쿼트 50개를 해주면 허리 근력과 혈당 관리 2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어요. 특히 61년생 신축생분들은 허벅지 근육이 떨어지면 관절 통증이 심해지니 꼭 기억해 주세요. 이번 달 소띠와 찰떡궁합인 띠는 닭띠예요. 닭띠는 금의 기운을 품고 있어서 목과 불의 충돌로 뜨거워진 장마철 에너지에 적절한 냉각제 역할을 해줘요. 닭띠 친구나 동료 연인과 함께 중요한 결정을 논의하면 사각지대를 메워주는
객관적 조언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특히 6월 셋째 주 수요일에 달띠 지인과 식사를 하면서 사업 방향을 상의하면 새로운 수익 모델이 잡힐 수도 있어요. 달띠는 세부 사항을 꼼꼼히 따지는 성향이 강하니 소띠의 대범한 추진력과 만나면 최적의 시너지가 나옵니다. 반면 같은 달의 범띠와는 약간의 긴장감이 감도니 계약서 작성이나 돈 거래는 최대한 미루거나 전문가 검토를 거치세요. 범띠 특유의 빠른 결정력이 소띠의 느긋한 판단과 충돌하면 상대방도 나도 스트레스 만땅이 되기 쉬워요. 소띠의 재물운을 떨어뜨리는 물건 3가지도 기억해 두면 좋아요. 첫째, 모서리가 깨진 도자기의 그릇이에요. 집 안에 남아있는 깨진 그릇은 흙의 기운을 훼손해 토성 기운이 강한 소띠에게 치명적인 손실을 가져올 수 있어요. 둘째, 흰색이 너무 많이 발해버린 이불이나 시트예요. 이것은 쇠의 기운이 지나치게 약해진 것을 상징해서 돈줄을 세게 만들어요. 셋째, 오래된 휴대폰 배터리예요. 리튬 배터리가 부풀어 오른 채 서랍에 방치되면 불의 기운이 삐뚤게 확산되어 재물 창고에 구멍을 낼 수 있어요. 집안을 둘러보고 이런 물건이 있다면 6월 8일 전까지 정리하세요. 버리는 날은 오전 9시 이전이 좋고 버릴 때 소립 한 줌을 작은 봉지에 담아 함께 넣으면 나쁜 기운이 흩어지는 것을 도와줘요. 이때 이사할 계획이 있다면 버린 후 3일 동안 공간 정화용 소금을 현관에 놓아두면 더욱 효과가 좋아요. 실제로 개축생 부부가 이 방법으로 재물 유출을 막고 새로 산 아파트 잔금까지 순조롭게 마쳤던 경험담이 있답니다. 피해야 할 흉일도 짚고 넘어가야겠죠. 이번 달에는 5일, 14일, 29일이 특히 불안정해요. 이 날은 불과 물이 수직으로 충돌하는 날이라 토성인 소띠가 가운데에서 충격을 흡수하면서 몸과 마음이 무거워질 수 있어요. 주요 계약 출행기업 개시는 이 날짜를 피하는 것이 좋아요. 어쩔 수 없이 움직여야 한다면 오전 시간대보다는 오후 2시 이후를 선택하고 검정색 액세서리를 몸에 하나라도 지니세요. 검정은 수의 기운을 보완해 불의 과열을 시켜주니까요. 또 흉일 전날 밤에는 잠들기 전에 창문을 조금 열어둬서 실내 공기를 바꿔주세요. 탁한 기운이 미리 빠져나가 흉일 마찰을 줄여줍니다. 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흉일 하루 전날 저녁 싱크대에 레몬 껍질을 올려두는 것도 도움이 돼요. 레몬 향이 빠르게 확산돼 잡기운을 흡수해 주거든요. 반대로 꼭 알아야 할 길일도 존재해요. 2일, 18일, 23일이 가장 빛나는 날이에요. 특히 이 일에는 작은 씨앗을 심는 마음으로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기에 좋고 18일에는 그 결과물을 첫 시제품 형태로 세상에 선보이기에 최적이에요. 23일은 완전히 다른 사람과의 협업을 통해 폭발적 상승세를 노려볼 수 있는 날이에요. 직장인이라면 발표 자료를 이 날짜에 맞춰 내고 사업자는 신규 상품 런칭일을 이 주간에 배치하면 좋겠어요. 또 길일 전날 밤에는 베개 밑에 노란색 메모지에 목표를 한 줄로 적어 넣어 보세요. 다음 날 아침 그 메모를 읽으며 출근하면 자신감이 충전되고 길일 기운과 자동으로 동조한다는 경험담이 많아요. 이 셋 중 하루를 선택해 로또를 사거나 중요한 무역 계약을 체결하면 길한 기운이 곱절로 실릴 거예요. 행운의 숫자와 색깔도 알아볼까요? 이번 달 소띠에게 가장 좋은 숫자는 4와 8이에요. 4는 토성의 안정감을 상징하고 8은 끝없는 순환을 의미해서 목, 금, 수, 화, 토의 균형을 맞춰줘요. 휴대폰 뒷자리나 비밀번호 중간 숫자에 48을 넣어두면 집중력이 올라가고 불필요한 지출이 줄어드는 체험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지갑 속에 들어있는 교통카드 번호에도
이 숫자가 있다면 행운이 이미 반은 온 거죠. 색깔은 짙은 초록과 짙은 남색이 좋아요. 초록은 목의 양분을 극대화해 솥띠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고, 남색은 수의 기운을 보충해 지나친 열기를 식혀줘요. 팀 프로젝트 발표나 중요한 면접 자리에서는 넥타이, 스카프, 속옷 중 하나라도 이 두 가지 색을 활용해 보세요. 며칠 전 상담한 일축생 구독자님은 남색 셔츠만으로 면접위원에게 신뢰감을 줬다고 하네요. 깜짝 호응과 함께 좋은 소식이 따라올 거예요. 이 밖에도 실내 인테리어에 초록색 화분을 추가하고 남색 패브릭을 소파에 살짝 걸쳐두면 집 안 에너지 균형이 안정돼요. 이번 달에 꾸면 좋은 꿈도 소개할게요. 소나무 사이로 산새가 날아가는 꿈을 꾸면 재물이 들어오고, 맑은 개울에서 소가 물을 마시는 꿈은 건강이 크게 호전될 징조예요. 반대로 탁한 물이 발목까지 차오르는 꿈을 꾸면 계획하지 않은 지출이 생길 가능성이 높으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창문을 열어 환기시키고, 흰 종이에 떠오른 걱정을 한 줄 기록한 뒤 불로 태워 없애보는 의식이 도움이 됩니다. 꿈이 메시지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기억하고 매일 아침 짧게나마 꿈 일기를 쓰면 잠재의식이 길한 기운을 더 빠르게 불러오게 돼요. 솥띠라면 집 안방향도 중요해요. 현관을 기준으로 남서 방향에 식물이 시들어 있다면 토성 기운이 쇠해지고 재물이 새는 형태가 되니 잎이 넓은 스킨답서스를 새로 들여와 활력을 채워보세요. 반대로 북동 방향에는 물 건너온 조각상보다는 토분 화분이나 도자기 작품이 잘 어울립니다. 물과 흙이 조화를 이룰 때 솥띠의 기운이 중심을 잡고 밤에 푹 잘 잘 수 있는 숙면 환경도 만들어줍니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숙면 시간은 줄어드는데 신축생이 새벽 2시 이후에 자주 깨는 현상이 있다면 베개 높이를 한두 센티미터 낮춰보는 것만으로도 신경 안정에 효과가 있어요. 70대 이상의 기축생 어르신께서는 낮잠을 30분 넘기지 않는 것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이제 연도별 로또 운세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기축생인 49년 솥띠는 올해가 경험의 가치를 가장 크게 인정받는 시기예요. 65세 이상이시라도 배운다는 마음으로 손주와 복권방에 함께 가보세요. 대화만으로도 젊은 기운이 올라와 혈압이 안정되고 심리적 포만감이 커질 거예요. 6월에는 손자, 손녀 혹은 후배와 함께 복권을 구매하면 세대 간 협업이 재물운을 자극해 3등 이상 당첨 가능성이 높아져요. 보너스 번호가 8일 때 특히 강세예요. 다음은 신축생인 61년 솥띠예요. 이번 달 6월 18일 수요일 정오 이후 편의점보다 동네 복권방을 이용하면 사장님의 덕담이 행운을 불러올 수 있어요. 지나치게 큰 금액을 한꺼번에 투자하기보다는 5,000원씩 나눠 구입해 분산 효과를 노리세요. 세 번째는 개축생인 73년 솥띠예요. 25년 상반기 동안 묵묵히 달려온 결과 6월 말에 전환점이 와요. 6월 23일 오후 6시 전에 구입한 로또 중 끝자리 8이 2번 겹치면 무조건 보관하세요. 자동이든 수동이든 상관없어요. 이어지는 일주일 내에 반가운 소식이 날아들 확률이 높아요. 이렇게 이번 달 솥띠 운세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직 댓글에 이번 달 꼭 이루고 싶은 소망을 남기지 않으셨다면 지금 마음속 목표를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소망이 모여 실현 확률을 훨씬 높여줍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에 눌러주시면 앞으로 이어지는 띠운세도 놓치지 않을 거예요. 댓글에 적어주신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저도 함께 기원하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